핫쌤입니다. 최근 들어서 할인율 개념의 NCS 문제가 자주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입니다. 미국채 장기와 단기 금리가 역전됐답니다. 원래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낮죠. 장기에는 기간 리스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장기 금리가 더 낮아졌답니다. 단기보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장기 쪽으로 돈이 몰렸다는 얘기죠. 돈은 굴려야 합니다. 근데 10년물, 20년물 이처럼 장기 오랫동안 돈을 빌려주는 여하튼 채권 상품에 돈이 몰렸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이 현재 상태에서의 투자 방향 찾을 길이 없다는 얘기죠. 즉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채권 가격과 금리 관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어쨌든 미국 연준이든 한국은행이든 채권 이 가격 가지고 금리를 정합니다. 자, 할인채 같은 경우 경매에 내놨는데, 자, A를 갖다가 상반기라고 가정할게요. 상반기 1억원짜리 채권을 경매에 내놨더니 예를 들어서 9,500에 팔렸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금액 500, 이게 바로 투자자에게는 수익, 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자율을 구합니다. 자, 이번에는 하반기에 채권을 내놨더니 9,700에 팔렸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 값 700, 이게 바로 300, 이게 투자자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중에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중에 팔면 그만큼 현금이 연준으로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겠죠. 이때는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들입니다.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오르겠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시중에 현금을 푸는 거죠.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채권과 그리고 이자율의 관계, 이자율,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채권과 금리,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할인율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A번입니다. 단순 계산형이죠. 자, 이 문제에서는 판매가와 구입가 구분을 잘해야 합니다. 판매가는 그 가게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죠. 그러면 자, 이 판매가의 20%를 할인받았답니다. 그럼 내가 구입한 가격은 이 판매가의 80%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5%를 할인받았답니다. 자, 여기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구입한 가격입니다. 여기에서 5%를 추가로 할인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24%를 할인받은 셈이 되는 거죠. 자, 1번을 선택하면 믿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을 잘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할인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적용하는 할인율이 높으면 구매자는 싸게 사는 거고 할인율이 낮으면 비싸게 사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죠. B번 문제입니다. 발문에서 30kg을 초과할 경우 5%를 할인해 준답니다. 단순 계산형 문제죠. 그래서 이것이 합이 30 초과하느냐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되고, 초과하는 경우 이제 빨리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할인 전의 가격은 3번 14만 9천 원인데
30kg을 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5%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2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 C번 문제와 같은 유형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할인 관련된 복잡한 조건을 주고 문제 답을 찾게 하죠. 이럴 때는 가장 단순한 걸 먼저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 조건에서는 라번이 가장 단순하죠. 계산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계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45,000원 플러스 18,000원 하면은 63,000원이죠. 이것을 먼저 잡아놓고 나서 가나 다라에서 특별한 하나를 또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를 보세요. 지금 할인 조건이 할인에 할인을 더하다입니다. 할인에 할인을 더하다. 그래서 은행 금리를 얘기하면 복리 개념이죠. 달리는 단순하게 이자만 주는 것이고 복리는 이자에 이자를 더하다. 이와 같은 광고 카피로 많이 알려주죠. 그래서 복리 개념으로 접근하면 다 카드가 가장 적어야 합니다. 자, 락카드 계산했더니 63,000원 나왔죠. 그러면 다 카드는 이거보다는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계산하지 않고 1번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D번입니다. 문제 난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입 수능 문제죠. 자, 여기서 마을에 놀이동산을 건설하겠다는 이와 같은 구상에 대해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개발업체와 주민들은 무엇인가 계산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이익이 생길까 하고 계산을 해보자는 건데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각가지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 이미 5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선택지로 바로 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할인율과 상품 가격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판매자가 할인율을 낮게 적용하면 구매자는 높은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판매자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구매자는 낮은 가격으로 사는 거죠. 자, 여기서 채권도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채권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의 상품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1번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다 판단되면 이 상품을 살 마을 주민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그 할인율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낮은 할인율이 아니라 높은 할인율이죠. 2번 이따 하고 4번부터 할게요. 개발업체는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위성, 여기서는 우리 사업은 무조건 된다, 마땅히 된다,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뻥이죠. 자, 어떤 사업체가 자기 사업 설명에 나와서 우리 사업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사업은 100% 된다,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뻥을 치기 마련이죠.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품을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겠죠. 높은 가격 판단 얘기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5번 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여기 앞에서 우리가 단기채와 장기채의 관계에서 얘기했었죠. 어쨌든 간에 금리는 기간 리스크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채의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도 낮은 할인율이 아니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이자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할인율이 높다 얘기입니다. 자, 4번 이게 답인데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게 뭐냐 하면은 돈벌이 된다 얘기입니다. 돈벌이 되네. 그러면 이 상품을 낮은 가격에 사야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채권은 만기 때까지 가면 액면 금액을 받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이게 맞죠. 마지막으로 2번 후손을 위한 환경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 자, 여기서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이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거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자, 후손을 위한답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앞에서
단기와 장기의 금리 차이에서는 분명하게 장기가 높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익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마을 주민들이 이 채권을 사서 이 채권에서 비롯되는 이익을 자기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에게 돌아가게끔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마을 주민들이 얻는 이익, 후손들이 얻는 이익 합계를 100을 뒀을 때 이 100의 일부를 마을 주민들이 가져가야 되고 그 나머지는 미래 세대, 즉 그들의 후손이 가져가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은 할인율이 아니라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능 문제가 나온 거죠. 사회적 할인율 어쩌고 나오는데, 자, 우리는 채권 자체도 어려운데 사회적 할인율까지 공부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글쓴이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만 짚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하되 누구를 배려하자고 그러죠? 미래 세대를 배려하자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글쓴이가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입니다. 그러면 2번이 답이죠. 미래 세대 이것만 연결하면 되는 거죠. 4번이 미끼입니다. 공익 차원에서 결정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글쓴이는 미래 세대를 배려하자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을 골라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에 따른 판단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이론을 다 익혀주느냐. 그래서 내가 자꾸만 개념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이 개념을 이해하면 웬만한 것은 다 풀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어려운 채권 관련 문제도 여러분들이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에서 판매자가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에 따라서 구매자는 어떤 혜택을 입느냐, 이 개념만 익혀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잔소리하는 거죠. 화이팅 하십시오.